박지원의 열하일기. 열하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1780년 청나라 걸륭제의 칠순을 맞아 사신단 일원으로 중국을 다녀온 경험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당시 그는 종영이자 조선의 정사인 금성이 박명원을 따라 베이징과 청나라, 황제의 여름 별궁인 열하를 방문하였다. 박지원의 이 기행문은 단순한 여행 기록을 넘어서서 청나라의 신문물과 문화를 폭넓게 소개하며 실학 사상과 조선 사회에 대한 깊은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어 조선시대 연행록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1. 열하일기의 작성 배경. 박지원은 1780년 걸륭제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으로 간 사신단의 정사인 박명원과 팔촌 사이였습니다. 팔촌형을 따라 사신단에 합류합니다. 목적은 청황제 걸륭제의 칠수년에 참석하는 것이었고 그의 기행은 요동, 성경, 사나이관을 거쳐 베이징에 이른 후 황제의 여름 별궁이 있는 열하까지 이어졌다. 당시 조선의 사신단은 베이징에 도착했지만 황제가 열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신단도 열하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박지원은 영경, 베이징과 열하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2. 열하일기의 내용 구성. 열하일기는 총 2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지원이 약 2달 동안 중국에서 경험한 사건과 견문을 날짜 순서대로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이 책에는 중국의 역사, 지리, 풍속, 사회제도, 경제, 정치, 문화, 종교, 건축, 의학, 천문학, 병사, 인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세한 관찰과 평가가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박지원은 이용우생, 즉 실용적이고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식에 특히 주목하였다. 권일 열하일기서와 도각록. 서문은 필자 미상이지만 청나라의 문물 제도와 실용적인 기술을 거짓없이 기록하였다는 설명이 있다. 도각록은 압록강에서 랴오양까지의 15일간의 기행을 담고 있으며 중국인의 실용적 건설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권위 성경잡지. 심리하에서 소흑산까지의 5일간의 기록으로 중국의 문화와 문물을 서술하였다. 특히 속재필당과 고독록은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권삼일신 수필. 신광령에서 사나이관까지의 기록으로 중국의 건축과 풍물에 대한 논평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권사 관내정사. 사나이관에서 영경까지의 기록으로 여기에는 한문 고대소설인 호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작품은 조선 문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독특한 작품이다. 권호 막북행정록. 영경에서 열하까지의 기록으로 열하에서의 풍경과 그곳에서의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권육 태학유관록. 열하에서 태학에서 지낸 6일 동안 중국 학자들과 교류하며 나눈 문물 제도에 대한 논평을 포함한다. 권칠 구해이문. 구베이커우 바깥 지역에서 겪은 기이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으로 60여 종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권팔 환현도 중록. 열하에서 다시 영경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기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본 교량, 도로, 방호시설 등에 대한 논평을 포함한다. 권구 금료소초. 주로 의술에 대한 기록이며 박지원의 의학적 관찰과 지식을 담고 있다. 권시복감야화. 일본에서는 진덕제야화로 불리기도 하며 여기에는 연암의 소설 허생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국 소설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십일 황도기략. 황성의 구문에서 화조포까지의 기록으로 다양한 문관과 정각에 대한 서술이 담겨 있다. 권십이 알성퇴술. 순천 부학에서 조선관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으로 박지원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권십삼 망엽기. 홍인사에서 이마주총에 이르는 20개의 명소를 방문한 기록이다. 권십사경계록. 열하에서 머물며 중국 학자들과 나눈 학술적 논의와 의견을 담고 있다. 권십오 황교문답. 황교와 서학자의 지옥에 관한 논평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몽골과 러시아 종족에 대한 언급이 주목된다. 권십육 행제잡록. 청나라 황제의 행제소에서의 자세한 견문을 기록하였다. 권십칠 반선심할. 청나라 황제의 반선 정책에 대한 논의와 불교와 황교의 차이에 대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권십팔부터 26. 이외에도 희본명목, 망향록, 심세편, 곡정필담, 동란서필, 산장잡기, 환희기, 피서록 등 다양한 분야의 기록이 이어진다. 이는 중국의 음악, 학술, 문물, 풍속, 종교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박지원의 폭넓은 견문과 깊은 사유가 담겨 있다. 3. 열하일기의 문체와 비판.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당대 조선 사회에서 새로운 문체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한문 문장에 중국어와 소설의 문체를 섞었으며 특유의 해학과 풍자를 가미하여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였다. 이는 당대의 엄숙하고 고루한 문체와는 대조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조선의 현실과 중국 문물에 대한 깊은 성찰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문체와 내용은 조선의 보수적인 지식인층에게 비난을 받았다. 특히 정조는 박지원의 문장을 저속하다고 비판하며 그가 패관잡기를 통해 소설을 불운시하고 올바른 문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문체 반정의 중심에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있었던 것이다. 4. 열하일기의 영향과 역사적 가치. 열하일기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행록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박지원은 조선의 일상 속담과 청나라 여행에서 마주한 하인들의 농담까지도 기록하며 일상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통해 독자들과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그가 담아낸 사회적, 정치적 비판과 현실에 대한 성찰은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제적으로도 판첸 라마와 청나라 황제의 만남을 기록한 내용은 현재 티베트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실학사상의 기초가 되었으며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는 청나라에서 본 새로운 문물과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 운영 방식을 통해 조선의 낡고 비효율적인 체제를 비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후생, 즉 백성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실용적 학문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열하일기에 나타난 실학사상.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조선 실학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실학은 조선 후기 학문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중시한 사상이다. 박지원은 청나라에서 직접 목격한 발전된 경제 시스템, 농업기술, 상업활동 등을 통해 조선이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으며, 이를 책을 통해 조선에 소개하였다. 그는 조선이 실용적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상을 강조하였다. 이용후생. 박지원은 청나라의 다양한 농업기술과 상업 시스템을 목격하고 이를 조선에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성을 높이고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점에서 실학자들의 경제 발전론과 맞닿아 있다. 문물제도 비판. 박지원은 조선의 경직된 관료체제와 보수적인 사상들을 비판하였다. 특히 조선 사회의 학문적 경직성과 배타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청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료들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관념에 얽매여 있는 것을 비판하며 보다 실용적인 정책과 학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상업과 유통의 중요성. 박지원은 청나라에서 발달한 상업과 물류 시스템을 보고 감탄했다. 그는 상업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임을 인식하고 상업과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선이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상업과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일을 통해 조선 사회가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경제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실학적 시각을 보여주었다. 교육과 기술의 혁신. 박지원은 중국의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과학기술을 접하고 조선의 교육과 기술 혁신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그는 특히 기술자와 상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용적인 학문과 기술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후에 조선 실학자들이 강조한 기술 발전과 교육 개혁의 기초가 되었다. 6. 박지원의 중국 인식.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은 조선에서 오랑캐로 불리던 청나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는 청나라가 오랑캐라는 편견을 넘어 강대하고 발전된 문명을 갖춘 국가로 인식하였다. 청나라는 이미 대규모 도시와 농업, 상업이 발달한 나라였으며 조선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박지원은 이러한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하며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청나라가 기술과 문물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박지원은 조선이 청나라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배워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조선이 과거 명나라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청나라와 같은 새로운 강대국을 이해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7. 열하일기의 문학적 가치와 사실과 허구. 열하일기는 그 자체로 뛰어난 문학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박지원은 단순한 여행기 기록을 넘어 서사적 요소와 풍부한 묘사를 통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특히 박지원의 문체는 당대의 전통적 문체와는 달리 자유롭고 개성적이다. 그의 문체는 유머와 풍자가 섞인 다채로운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며 독자들이 청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열하일기에는 사실과 허구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 문학적 완성도를 높인다. 박지원은 청나라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도 곳곳에 허구적인 요소를 삽입해 극적 효과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실제 인물과 사건을 기반으로 한 기록이 있는 반면 그 속에 담긴 소설적 상상력으로 허구적 서술을 더해 당시 사회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열하일기 속에 등장하는 두 소설 호질과 허생전은 모두 사실과 허구가 결합된 작품이다. 호질은 실제했던 지배층의 위선을 날카롭게 풍자하면서도 상상 속의 호랑이 대화를 통해 현실을 비틀어 묘사한다. 허생전 역시 현실에 기반한 사회 비판이 포함되어 있지만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허구적 요소가 가미되어 당시의 사회적 모순을 풍자하는 데 성공한다. 이 두 작품을 통해 박지원은 조선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자신의 사상을 문학적 형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하지만 박지원이 기록한 내용 중 일부는 그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걸륭 황제와 판첸 라마가 만나는 자리와 같은 궁궐 내 중요한 행사들은 박지원이 직접 참석할 수 없었다. 그는 관원도 아니었고 통역도 아닌 종인으로서 따라간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많은 부분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닌 사촌형인 박명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보다는 전해 들은 정보에 의존한 것이다. 또한 판첸 라마를 만나기 하루 전에 황제로부터 판첸을 만나러 가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가지 않았다는 기록이나 열하의 태학에서 공자의 신주에 배알했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박지원의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된 허구적 서술의 예시로 역사적 사실보다는 박지원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삽입된 서사적 장치였다. 이처럼 열하일기는 단순한 여행 기록을 넘어서 사실적 서술과 허구적 상상력이 결합된 문학적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의 경직된 현실을 비판하고 실학적 개혁 정신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학적 시도였다. 8. 문체 반정과 박지원에 대한 비판.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당대의 보수적인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정조는 박지원의 파격적인 문체와 서술 방식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졌다. 정조는 당시 조선 문단에서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비속한 문체가 유행하는 것을 경계하며 문체 반정을 통해 고전적인 문체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문체 반정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박지원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체와 사상을 고수하며 조선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그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루한 문체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열하일기는 박지원의 실학사상과 문체 혁신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9. 열하일기의 현대적 의의. 오늘날 열하일기는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중요한 자료로서 연구되고 있으며 박지원이 당시 중국과 조선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며 조선의 개혁을 주장한 내용을 통해 그 시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기록으로 평가된다. 특히 박지원이 당시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과 기술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은 기록은 현대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또한 박지원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실용주의적 사고와 개혁 정신은 현대사회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열하일기를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박지원이 강조한 상업의 중요성, 실용적인 학문의 가치, 개방적인 태도 등은 오늘날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특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진다. 그는 당대의 편협한 사상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한 선구자였으며 이러한 그의 사상과 정신은 오늘날에도 큰 영감을 준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의 뛰어난 문학적, 사상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다. 박지원은 이 책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고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워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의 문체는 당대의 보수적 문단의 비판을 받았으나 그의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조선과 청나라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상황을 폭넓게 담아내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변화를 촉구한 역사적 기록물이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박지원의 실학적 사유와 당시 조선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엿볼 수 있다.